그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이요? 올해는 다르겠죠. 그 말 벌써 7번째야. 알아요. 근데 이번엔 진짜 같아요.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쬐는 사무실에서 한정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넓은 사무실에는 그의 타자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한켠에는 낡은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라고 적힌 그 문서의 날짜는 7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 전부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동료들이 승진하고 보너스를 받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그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정호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빌딩 숲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건물들 사이 어딘가에 그의 아내와 두 아이가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내년이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둘째는 중학교에 올라가 학원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실버 헬스 국가 캠페인 프로젝트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진행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회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오태식은 이 프로젝트를 정호에게 맡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넘겼습니다. 정호의 기억 속에서 오태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그가 서류를 책상 위로 밀어내던 모습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이마,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리고 교활하게 빛나던 눈빛.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힘든 일은 정호에게 맡기고 성과는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7년을 버텨왔습니다. 사무실 구석에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경쟁사 동향 리포트.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완성해야 했습니다. 정규직 팀원들은 오후 6시가 되자마자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그저 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에 총무부의 윤미라가 오늘 복도에서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녀 역시 10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녀도 정규직 전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서린 체념이 정호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었습니다. 비록 회사가 그를 소모품처럼 다루더라도 그는 자신의 실력만큼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정호는 완성된 기획안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오태식이 이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할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호는 이미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것만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정호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실력, 수없이 삼켜왔던 분노, 그리고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는 간절한 바람.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정호의 눈에 자신의 손등이 들어왔습니다. 거친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그것은 7년간의 노동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보고서들, 분석 자료들, 기획안들이 회사를 지탱해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열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높이 솟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이 거대한 도시에서 그는 한낱 톱니바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톱니바퀴라고 해서 제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내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계산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가만히 아내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잠든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방문 앞을 지나며 정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큰아이의 책상이 보였습니다. 참고서와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옆방에서는 둘째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해야 했습니다. 같은 지하철, 같은 사무실, 같은 책상. 하지만 내일의 정호는 오늘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실버 헬스 프로젝트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정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7년간의 인내가 드디어 빛을 볼 것이라고. 비록 그것이 수없이 반복된 자기 위안일지라도 그 희망마저 놓아버리면 정말 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회의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호는 긴 테이블 끝자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규직 직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상석에는 오태식 본부장이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의 자리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오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스처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정호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정호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오태식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구상한 것처럼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는 손등에 핏줄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 그는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이 계약직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오태식이 정호를 불렀습니다. 그는 정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을 추천하겠다고. 정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호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 헬스 캠페인의 세부 기획, 시장 분석, 경쟁사 조사,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목록은 끝이 없었고
기한은 2주였습니다. 정규직 팀원 5명이 함께 해야 할 분량을 정호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호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으며 그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간절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점심은 책상 서랍에 넣어둔 에너지바 하나로 대체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이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커피 한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호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고 그것들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정호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10년간 일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을 때 그는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습니다. 50대 직장인에게 재취업의 문은 좁았고 그가 찾은 자리는 계약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미라가 정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커피를 건네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너무 잘 알기에 굳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오태식 본부장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습니다. 유능한 계약직에게 일을 맡기고 성과는 자기가 챙기고 정규직 약속은 끝내 지키지 않았다고. 그녀 역시 그렇게 당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태식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마저 놓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사무실에는 정호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미라는 총무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정호는 여전히 기획안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타자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배를 탄 동료였습니다. 미라가 먼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정호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섰고 정호는 혼자 남아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령처럼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의 진지한 눈빛, 둘째의 천진난만한 웃음.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더라도 가족에게만큼은 자랑스러운 가장이고 싶었습니다. 다시 눈을 뜬 정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 기회라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설령 그 끝에 또다시 배신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자정을 넘긴 시각, 정호는 완성된 자료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어깨가 천근만근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 그것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오태식과 임원들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오태식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정호가 만든 기획안으로
1차 승인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계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공으로 둔갑하는 장면을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분노와 체념,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에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도 그 군중 속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정호는 빌딩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는 종종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큰아이 학원비가 밀려서 독촉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되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 고정 지출, 남은 잔액. 어떻게 계산해도 부족했습니다. 정규직 동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보너스도 없고 승진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감상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발밑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업무 지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 수정 사항, 보완 내용. 끝이 없는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토로할 대상도 없었고 토로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오태식이 이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전무 승진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계약직 인원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정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정리 대상.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라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미라가 자리를 떠난 후 정호는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가득했고 그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처럼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의 세계 속에서만큼은 정호가 주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또다시 정호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고독한 전쟁터의 마지막 병사 같았습니다. 정호는 문득 지난 7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대기업 경력자로서 금방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딱지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도 그 공은 정규직 상사에게 돌아갔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가 지났습니다. 매년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1년짜리 계약서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고 후배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느새 정호는 만년 계약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정호는 버텼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위해. 하지만 그 믿음은 해를 거듭할수록 바래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희미한 잔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호는 완성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기획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표할 사람은 오태식이었고 박수를 받을 사람도 오태식이었습니다. 정호는 그저 그림자로 남을 뿐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기며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건 아닐까? 이번에도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도박이라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정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후회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자. 그것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밤 10시의 사무실은 별세계와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이 북적대던 공간이 이 시간에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일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꺼져 있었고 복도에는 비상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오직 하나의 불빛만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자리였습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정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커피캔이 3개나 굴러다니고 있었고 먹다 만 편의점 삼각김밥 봉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 헬스 캠페인의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사실상 모든 작업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보고서, 타겟 소비자 분석, 경쟁사 전략 비교, 광고 전략 수립, 일회산 분배안, 프레젠테이션 자료. 팀 프로젝트라고 불리지만 실상은 1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규직 팀원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업무를 회피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급하다느니, 개인 사정이 있다느니, 이건 정호 씨가 제일 잘하니까 믿는다느니. 그 말들이 정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얹혀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어깨를 돌렸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몸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그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수많은 빌딩들. 그 안에서도 정호처럼 야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정호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야근 수당이 있었고 보상이 있었고 인정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다시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이상 소비자들의 건강 관련 소비 성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 출처는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정호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국가 캠페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정부 신뢰도를 활용한 메시지 전략, 타겟 연령대별 맞춤형 콘텐츠,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통합 마케팅. 아이디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호는 첫 번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잠시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겨왔지만 아직 갈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오태식이 이 자료를 검토할 것이었고 수정 요청이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커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자판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가 윙윙거리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단조로운 소리가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습니다. 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편의점 불빛은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그 기계를 움직이는 작은 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는 차트와 그래프를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색상 하나, 폰트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정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밤새 작업한 파일은 USB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7년을 버티며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 사무실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몇 시간 후면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잠을 잘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향해, 가족을 향해,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희망을 향해. 점심시간의 사옥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호는 인파를 피해 건물 뒤편의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벤치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호에게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성재 고문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예리했습니다. 박성재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4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가끔 회사에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보면 슬쩍 피했습니다. 과거의 인물, 은퇴한 노인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정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아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곧 긍정의 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열정과 끈기뿐이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올 법한 성공 스토리였지만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정호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박성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자신의 일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 빛을 발한다고. 지금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정한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정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보상받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성재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그 눈빛, 그 끈기, 그 고집.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은 알아야 한다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호는 박성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발걸음.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공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정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라. 그 간단한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7년간 정호는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직의 생존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 합리화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였는지도. 정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시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작정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자신만의 최고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파일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자료의 최종본이었습니다. 정호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호의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 좋은 말을 들었다고. 밤이 깊어지면서 사무실에는 또다시 정호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야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지침과 무력감이 아닌 열정과 의지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뿌려졌고 그것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정호는 완성된 발표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경험과 통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담은 결정체였습니다. 누가 발표하든, 누가 공을 가져가든 이 자료의 진정한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정호는 모니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서울은 어쩐지 평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달라진 것은 서울이 아니라 정호 자신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호 씨가 제일 잘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정호 씨 서포트요. 필요하면 부르세요. 프로젝트 D-3.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업무 분장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료 제작 담당 한정호, 전략 기획 담당 한정호,
보고서 작성 담당 한정호, 프레젠테이션 담당 한정호, 회의록 담당 한정호. 5개의 항목 모두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팀원 4명의 이름은 지원 또는 검토라는 모호한 역할에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규직 팀원들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업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책임은 본부장이 지는 것이고 실무는 정호가 하는 것이니까요. 정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 소비자 조사 결과, 경쟁사 동향 자료, 미디어 전략 기획안, 예산 배분표, 일정 관리표. 이 모든 것을 3일 안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이었지만 정호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정호에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권유였습니다. 정호가 거절할 것을 알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먼저 가라고, 자신은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끝나는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그때쯤 정호는 자판기 커피 한 잔으로 점심과 저녁을 대신했습니다. 위장이 쓰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오태식 본부장이 정호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골프를 치고 온 듯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호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며, 믿는다며, 그리고 모레 발표인 거 알지? 실수하면 안 된다며. 정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태식이 떠난 후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골프를 치며 놀다 온 사람이 밤새 일한 사람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상황?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켰습니다. 7년간 그래왔듯이 윤미라가 따뜻한 컵라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정호의 책상 옆에 컵라면을 놓고 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계약직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 그녀마저 없었다면 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라면, 국물을 마시며 정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피로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감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저릿저릿해졌지만 타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뻑뻑해졌지만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정호는 시장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30페이지 분량의 정교한 분석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의 움직임, 시장 트렌드, 소비자 니즈의 변화, 모든 것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전문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을 시각화하여 임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호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빈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새벽 3시 프레젠테이션의 절반이 완성되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5분만 쉬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 6시였습니다. 사무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3시간이나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모니터를 켰습니다. 다행히 자동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분주해졌습니다. 정규직 팀원들이 상쾌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그들은 정호가 밤새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듯 수고한다는 말만 건넸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호는 마침내 모든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 전략 기획안,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40장, 예산 계획표, 실행 로드맵.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완성된 파일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정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부심과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냈다는 뿌듯함. 하지만 그 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쓸쓸함. 내일이면 오태식이 이 자료를 들고 무대 위에 설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파일을 USB에 저장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7년간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이 데이터 분석 누가 했습니까? 제가 팀을 지휘하며 만들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 퀄리티는 처음 봅니다. 발표 당일 아침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 임원단 7명이 테이블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오태식을 필두로 한 마케팅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자가 아니었기에 참관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태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정장은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정호가 밤새 만든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식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제스처는 능숙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기획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호와 미라뿐이었습니다. 미래바이오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분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심리 분석 부분에서 임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 층의 건강 관련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채널 이용률 증가 추세, 정부 신뢰도를 활용한 캠페인 전략, 그 모든 것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래바이오의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제안서 중 가장 정교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의 깊이가 인상적이라고. 오태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며 팀원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승리의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의 전무 승진은 확정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오태식은 능숙하게 답변했습니다. 대부분 정호가 미리 준비해둔 FAQ 자료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태식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7년 동안 수없이 겪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텐데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위기는 명백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래바이오 측에서 다음 단계 논의를 제안했고 오태식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중간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오태식은 팀원들에게 저녁 회식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 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윤미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야 할지,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익숙하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정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끝나는 건가? 공은 남이 가져가고 나는 그림자로 남는 건가? 밤이 깊어지면서 사무실이 비어갔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홀로 남아 추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승리의 밤에 홀로 일하는 남자.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분석 시스템입니다. 저거 정호 씨 자료 아니에요? 2차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3개 회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각각 자사의 캠페인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호의 회사는 2번째 순서였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무난했지만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호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료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태식도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2번째 순서인 정호팀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태식의 발표는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1차 때보다 더 다듬어진 자료, 더 정교해진 논리, 정호가 밤새 수정하고 보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승리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정호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마지막 회사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경쟁사인 NX솔루션의 전략이사 강도윤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3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래프. 그것은 정호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색상 배합, 데이터 배치, 축 설정까지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정호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정호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익숙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 분석 차트, 시장 트렌드 그래프, 캠페인 전략 로드맵. 모두 정호가 밤새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그것을 NX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분석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윤미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거 정호 씨 자료 아니냐고.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발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정호가 수십 시간을 투자해 완성한 분석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임원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두 회사의 제안이 유사하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이 표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것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회사의 분석 방법론이 매우 유사한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강도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업계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오히려 자신들이 더 일찍 개발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고 접근 기록을 누군가 조작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미래바이오 측에서는 두 회사의 제안이 유사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이 미뤄진 것이었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며 팀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마치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호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피부, 충혈된 눈, 갈라진 입술. 7년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미라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정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그의 눈에도 미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까? 저희 시스템은 현재 조정 중입니다.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최종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미래바이오 임원단은 두 회사 모두에게 추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실시간 시장 데이터 분석 시연. 30분 내에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라는 과제였습니다. 실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한쪽에는 오태식 팀이, 다른 한쪽에는 강도윤 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중앙에 앉아 두 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판정자의 위험이 느껴지는 자리 배치였습니다. 강도윤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의 팀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분석 시스템을 구동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떴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입력하자 시스템이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팝업되었고 화면이 멈췄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팀원에게 뭔가를 급히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독자 개발 시스템은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자료를 베꼈지만 그 자료를 만들어낸 실력까지 베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임원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실시간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냐고. 강도윤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시스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태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돌아보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실시간 분석은 정호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이제까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오태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때 정호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7년간 숨겨왔던 존재감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자 정호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타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빠르게 생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오직 엑셀과 기본 통계 프로그램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나갔습니다. 5초, 10초, 30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데이터를 읽고, 머리는 패턴을 분석하고, 손은 결과를 출력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정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5분이 지났을 때 정호가 마침내 손을 멈추었습니다. 화면에는 완벽한 분석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트렌드, 이상치 분석, 예측 모델링, 그리고 전략적 함의까지. 그것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이야기를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속도와 정확도는 처음 본다고. 지금까지 받아본 제안 중 어느 컨설팅 회사보다 뛰어나다고. 그의 시선이 정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실제 담당자냐고.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이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 분석과 전략 기획을 담당했다고. 밤새 혼자 작업했던 시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노력들,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존경과 인정의 침묵이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표절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정호의 실력이 진짜임을 모두가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은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승자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의 실력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정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햇빛 아래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최종 파트너로 한정훈 임팀을 선정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발표가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태식은 정호를 피해 다녔고 정규직 팀원들은 정호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래바이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래바이오 상무가 직접 발표를 위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대회의실에 회사의 주요 인원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태식, 정규직 팀원들, 그리고 임원진까지. 정호는 여전히 구석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상무가 그를 불러 앞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호에게 쏠렸습니다.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종 파트너로 한정우님 팀을 선정한다고. 단,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한정우가 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그가 아니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태식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임원진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 프로젝트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래바이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정우 씨의 실력을 직접 확인했다고. 그런 인재가 왜 아직 계약직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만약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면 미래바이오에서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하겠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무게감 있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계약직이 대기업 수장에 직접 러브콜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재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정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드디어 세상이 자네를 알아봤다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회사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미래바이오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정호처럼 묵묵히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일해보겠다고. 박성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자네의 앞길을 응원한다고. 며칠 후 정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7년간의 계약직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떠나는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미라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7년간 그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남몰래 눈물을 삼켰던 곳.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정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로 설립할 데이터 분석 컨설팅 회사의 사업 계획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미래바이오는 그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성재 고문은 자문역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온 정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평소보다 맑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7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걷는 정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계약서 위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